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작하는 겁니까? 예, 반갑습니다. 궁시렁궁시렁 했던 거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방금 홍사훈 기자하고 얘기 나눈 대목에 대해서 민정수석이셨으니까 이 정도면은 정권의 검찰에 대한 그립이 풀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그 대목을 이제 답해 주십시오. 그립이 풀리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과거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은 김건희 씨 기소 의견을 올렸을 겁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대권 후보 그 이후에 대통령이기 때문에 위에서 검찰 상층부가 결재를 안 해줬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 그러면 이 수사팀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무혐의 처분하는 순간 나중에 정권 교체되고 난 뒤에 자기는 그렇죠. 반드시 불이익을 받게 돼 있어요. 두고 승진을 못합니다. 그래서 딱 쥐고 있다가 무혐의도 처리를 안 했어요. 그렇죠. 기소도 안 하고 무혐의도 처분도 안 하는 희한한 일이 그렇죠. 3년 이상 벌어졌던 거거든요. 거의 4년을.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드디어 하나씩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검찰밖에 없죠. 검찰에서 나오죠. 네. 수사한 사람이 내주는 거죠. 그게 단순히 검찰이 언론을 이용해서 그 여론을 조성하려고 한다. 이때까지 뭐 수없이 반복되는 건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이 정권이 이제 검찰을 도구로 써서 버텨왔는데 그 한 축이 무너지고 있네. 이거 검찰이 가장 핵심 축이었는데 지난번 총장 또는 과거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완전히 쥐었는데 네. 그 통제력이 이제 흩어지고 있고 수사팀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권이 이미 반바퀴 이제 순환점을 돌았지 않습니까? 이제 자기들이 여기에 충성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하고 있고 윤석열 정권 지지율이 과거 한국갤럽 조사로는 20%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은 10%로 떨어지니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곧 떨어지겠죠. 그럼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윤석열 정권 특히 그 안에 비윤 검사들 같은 경우 자기가 윤석열 정권과 한 몸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기소를 주장해가지고 불이익을 받더라도 2년 반 뒤에는 또는 정권이 교체되고 난 뒤에는 좋은 검사로 평가받을 것인데 윤 전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까? 침몰하는 배에서 빨리 내려야죠. 지금 침몰하는 속도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보고 검찰총장도 지금 장악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검찰총장의 스타일도 그렇고 심우정 총장도 스타일 자체가 그 이전 총장과 달리 이런 과거처럼 그림력이 세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럼 잘못 꽂았네. 정권 차원에서 보자면. 그래서 심우정보다는 현재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그립이 세게 갈 건데 서울중앙지검장의 장악력도 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한 말이겠죠. 근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개인적으로 신사거든요. 이 표현이 좀 묘한데 인간적으로 신사일 수 있죠. 네, 인간적으로 신사인 사람이고 좀 점잖은 사람인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그 돌격대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돌격대를 서울중앙지검장이 앉혀뒀는데 이 정도 영부인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가 언론 보도에 나온 거죠. 저는 심상치 않다 생각합니다. 굉장히 심상치 않은 보도인데 예. 주가 조작 공범일 수 있다라는 정황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연속으로. 저는 김건희 씨는 이번 정권 하에서 아니라 하더라도 다음 정부 하에서 100% 기소될 것이고 통상의 사건으로 보게 되면 그분의 공범이 그러했듯이 구속되어야 한다 봅니다. 구속될 겁니다. 시간의 문제다. 그 기록들이 없어지지 않고 있고 1차, 2차 주가조작 수사팀의 수사 자료가 이미 캐비넷에 다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다 있어요. 보니까. 지금 현재 검찰총장 및 수뇌부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근데 그거를 결재를 안 했기 때문에 종결 처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림력이 떨어진 거죠. 한쪽에서는 무혐의 처분하라는 압력이 있었겠어요? 당연하죠. 예. 한쪽에서는 기소하고자 하는 그 수사 실무팀들의 의지가 있었다면 그거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무혐의 처리하라고 하는 압력, 그리고 종결시키려고 하는 압력은 이 기록들을 보며 이건 무혐의 처리했다 나중에 이 기록 나오면 내가 날아가겠다. 네, 그걸 그 수사팀 검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은 안 된다라고 했던 것이고 그 절충점이 지금같이 3년 동안 4년 동안 아무 일도 조치도 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가 정권이 이제 반환점을 도니까 그리고 지지율이 10% 20%로 되니까 드디어 이제 김건희 씨가 직접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통화 기록이 나오는 거죠. 야, 4년을 묵었다가 그러니까 수사를 그 당시에 잘 해두긴 잘 해둔 겁니다. 당시 열심히 했고요. 당시에 윤석열 총장 시절 아닙니까?
총장의 부인을 수사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성윤 당시 지검장이 지금 의원이 그때 진짜 고생했다고 하더니 네네. 고생해서 뭘 하긴 했네요. 보니까 그렇죠. 흔적들을 많이 남겨놨어요. 네네네. 무혐의할 수 없는. 자, 민정수석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이고 오늘 모신 이유는 원래 이제 한 달 만에 모셨는데 2주 빨리 모셨어요. 예. 지금 호남 한 달 살이 예. 들어가셨는데 지난번 나오셨을 때 이제 거기 거처를 마련하고 아예 거기 살겠다고 하셨는데 살고 지금 영광 곡성 각각의 거처 마련하고 살고 있고요. 어제 곡성에 올라왔고 오늘 본회의 투표하고 난 뒤에 다시 영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갑니까? 예. 예. 어제였던가요? 이재명 대표가 부산 금정에 가서 네. 민주당 후보가 돼야 된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냐면 있으면 좀 봅시다. 잠깐만 비켜주세요. 김경지 아니더라도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아닌 야당을 찍어줘야 정부 여당이 정신을 차립니다. 작은 선거이긴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 이제 우리 부산 시민들도 금정 구민들도 이대로 갈 수는 없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줘야겠죠. 저도 저 시장 같은 시장을 갔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취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민주당 후보를 옆에 세워놓고 민주당 후보가 아니더라도 야당 후보가 돼야 된다는 말은 아마도 단일화를 염두에 둔 발언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예, 제가 일관되게 부산 금정구에서 단일화하자는 얘기를 아주 많이 했고요. 예. 저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일화가 되어서 김경지 후보가 즉 민주당의 김경지 후보가 단일 후보로 된다면 제가 그분 선거운동을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말을 했고 부산 금정구 같은 경우는 8번의 선거에서 7번을 국민의힘 후보가 이겼습니다. 맞아요. 단일화하지 않으면 무조건 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그리고 저희 그 유재성 후보가 여러 차례 단일화 제안을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만 민주당에서 단일화 방안에 대해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만남 자체를 지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단일화가 제가 이 정치권에서 단일화하는 거 여러 차례 구경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마지막 순간까지 가는데요. 저는 네, 우리 굉장히 공장장께서 두 후보 불러서 여기 앞뒤에 앉히시고 한번 단일화 토론 한번 해주시죠.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 저도 그럴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단일화는 어느 한쪽이 접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혼자만의 의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의 이익이 있겠죠. 당의 조직 이익도 목표가 있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선거운동하는 사람들의 운명이 다 같이 결려 있다 보니까 혼자 결정하기가 되게 굉장히 어렵더라. 여하간 이 금정구청은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의힘 텃밭이기 때문에 예. 안 그래도 어려운데 맞습니다. 표가 양쪽으로 갈라지면 당연히 가능하지가 않죠. 네, 그러니까 단일화가 절대적인 그 공개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양측이 합의하는 방법으로 단일화해서 후보 결정 나면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경지 후보 선거운동하러 갈 겁니다. 강화에서는 조국혁신당 후보를 안 냈고요. 안 냈고 냈고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걸 이미 선언을 했고 그 두 군데는 그러한데 예. 지금 이제 호남에서 전남에서 두 곳. 예. 자, 저희가 곡성, 영광, 조국혁신당 후보들은 어제 모셨고 민주당 후보들은 내일 모실 생각인데 봤습니다. 예, 이분들이 아직 중앙 정치에 익숙하지는 않아가지고 방송에서 저희가 한두 번 더 모실 생각인데 예. 여기서는 이제 민주당과 경쟁 중인데 특히 그렇습니다. 영광 같은 경우에는 리얼미터 여론조사로는 초박빙 네. 0몇 % 앞섰단 말이죠. 네. 물론 앞으로 이제 여론조사를 더 해보면 다른 결과 엎치락뒤치락하는 결과 나올 수 있긴 한데 곡성은 좀 차이가 났는데 영광은 초박빙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는 뭐 단일화는 아예 거론될 곳이 아니고 당연히 네. 왜냐하면 경쟁인데 영광과 곡성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당선될 가능성이 마이너스 100%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장도 잘하셔. 이 마이너스 100%. 영광 곡성 지방선거에서 이 선거 결과가 국민의힘이 당선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무조건 특정 당이기 때문에 찍어줘야 된다가 아니라 그 후보의 능력, 자질, 도덕성, 뭐 전과의 종류, 그다음에 그 후보의 정책 이걸 보고 심판을 하는 게 맞다고 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 영광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여러 번 무소속이 된 곳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영광도 호남이고 무소속 2번 됐어요. 예, 예. 그 민주당이 주로 이길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무소속이 많이 된 곳이거든요. 그리고 곡성 같은 경우는 직전 그 군수께서 그 민주당 그 군수셨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중앙에서는 그 관심이 별로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에서는 이 선거가 왜 일어났지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각 후보에 대해서 세밀한 평가를 하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자. 상세히 말씀 제가 드리긴 좀 곤란한데. 자, 민주당과 박빙인 상황이라는 건 지역에서는 민주당을 할 수도 있고 조국혁신당을 할 수도 있지 이게 팽팽하게 그렇습니다. 네. 여론이 형성됐다는 얘기인데 민주당 쪽 얘기는 제가 내일 정청래 의원에게 여쭤보겠습니다만 이 실제 가서 피부로 느껴보니까 어때요? 이 제가- 박빙이 느껴집니까? 느껴집니다. 영광곡성에서 제가 살고 있고 목욕탕도 아침에 가고 카페, 식당 목욕탕 가셨더라고요. 예. 실제 그러고 살고 있는데 그 동네 주민들하고 목욕탕 가신 거 아니에요? 같이 그냥 뭐 벌거벗고 목욕 같이 하고 그러고 있어요. 아침에 나와서 콩나물국밥 먹고 이러고 있는데 거의 99%가 심지어 민주당원이시고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고 하는 분들도 저에게 뭐라 그러냐 하면 이번에 후보 잘 냈다. 그래야지 경쟁이 된다. 안 그러니까 민주당이 독점하다 보니까 지금 재보궐선거도 또 자꾸 생기지 않느냐. 재보궐선거라는 게 주로 선거법 문제, 돈 문제거든요. 그러면 재보궐선거 하게 되면 몇십억의 돈이 듭니다. 건강한 긴장이 필요하다 그런 네, 취지인데 그런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에 꼭 당부하는 거는 이번에 경쟁하고 대선 때는 힘 합쳐서 정권 교체하시게 그래요. 그럼 저 물론이죠. 저 답드리죠. 그래서 그 제가 만나는 분들 거의 99%가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마디 덧붙이시는 건 뭐냐면 아니 지금까지 이제 영광곡성의 역사에서 전국에서 이렇게 관심 받는 건 처음이다. 처음이겠죠. 왜냐하면 중앙 언론에서도 내려오고 지역 언론 말고도요. 네. 온 사람이 내려오고 민주당 조국혁신당 당대표 내려오고 국회의원 내려와서 주민들이 약간 흥미를 느끼세요. 그렇겠죠. 아주 재밌게 생각하세요. 네. 여기에 민주당 당대표가 온 게 처음이야. 뭐 이런 말씀도 이재명 하시고. 대표 내려왔죠. 조국 대표는 아예 살죠. 네. 그다음에 유력한 정치인들 계속 내려가고 네. 있죠. 조국혁신당 의원들 다 내려가 있죠. 예, 정성래 의원도 돌아다니시죠. 하니까 그 흥미있게 생각하고 어떤 분의 표현인데 그 이전에는 민주당이 후보를 내면 그냥 민주당 찍을 것인가 안 그러면 당연히 될 거니까 안 찍을 것인가 투표를 안 할 것인가. 네, 예, 그냥 막 결국 될 거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내 표 하나로 승패가 달라진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비교도 하고 즐거워하고 투표도 높아지겠네요. 재밌어하세요. 그냥 투표율이 낮지 않습니까? 특히 재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매우 굉장히 낮죠. 낮죠.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구 경북과 예. 그 호남에서 그 지역에서의 보궐선거에서 유난히 더 낮아요. 대부분 중앙도 관심이 없고 그 네. 지역도 관심이 없는데 지금은 전국에서 영광곡성에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 매우 재미있어하시고 저는 그게 이 자체가 이제 판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건 확실하고요. 안 그랬으면 이재명 대표 내려갔을 리가 없죠. 그러시겠죠. 예. 네. 자, 그 상징성을 가지게 됐고, 그러니까 그만큼 조국혁신당에는 첫 번째 그렇습니다. 지역구 선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상징적이어서 의원들 다 내려가 계시고 대표는 아예 거기 상주하고 계시고. 예. 그런데 이제 정청래 의원과 또 선거 현장에서 만나셨더라고요. 글쎄 말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제가 제가 가는 곳을 꼭 따라가겠다고 공언을 하셨어요. 정말 제가 노인회관을 갔는데 제가 하고 나오니까 바로 오시더라고요. 정청래 의원이 그런 분입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아, 그럴까요? 네. 저기 이제 조국 대표 아시죠? 네. 저분 이제 인사하고 가시니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제가 나갈 때 들어오셨어요. 예. 민주당 후보시고요. 저희는 3번입니다. 민주당은 1번인데 저희가 깔끔하게 깨끗하게 경쟁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넘어야 되는데 집안에서 장남이 잘 돼야 돼요. 민주당이 장남이야. 사람보다 일단 장남이 잘 돼야 돼요.
장세일 거시기 알죠? 예. 뭘로 가시죠 이제? 장담도 잘 돼야 되겠습니다만 장담은 많으시는데 저희 삼남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뒤에 말들이 좀 더 하고 싶은 게 사라졌는데 이제 정청래 의원이 참 그 말씀 잘하시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장남이 최고다, 장남이 최고다 꼭 저 말씀하세요. 저는 뭐라고 하나 하면 지금까지 민주당은 그 자식 하나만 키웠다. 근데 저희도 호남의 자식이다. 저희 당이 만들어지게 되고 원내 3당이 된 것도 호남에서 낳아준 거다. 저희도 자식인데 자식이 하나보다는 둘 있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야 효도 경쟁을 할 수 있다. 저희도 효도할 기대를 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의원님은 장남론, 조국은 그 효도론 이게 현장에서 맞부딪히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렇게 경쟁하면 보기가 좋죠. 저는 뭐 네. 정청래 의원님하고 사적으로도 가깝고 그다음에 공적으로도 저 정도 경쟁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저 네. 큰 결과에는 승복해야죠. 또. 정청래 의원이 굳이 조국 대표 가는 곳마다 뒤따라가가지고 글쎄 말입니다. 저렇게 유세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목욕탕에서 만날지 모르겠어요. 정청래 의원 스타일이 예측하기 힘든데 보니까 조국 대표 유세 어디서 했어? 따라가가지고 제 공지를 하지 않습니까? 제 네. 일정을. 제 일정을 공지하면 제가 어디를 가면 바로 그 뒤에 아마 불 끄러 오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불 끄러 갈 거야 이러면서 오셨어요. 불 끄러. 그 표현을 쓰셨어요 저한테. 그쪽 이야기는 내일 예. 정청래 의원 나오시니까 들어보기로 하고 자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은 전남에서는 경쟁하는 것이고 예. 강화에서는 우리는 후보를 아예 안 냈고 예. 부산 금정에서는 단일화하기를 원한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단일화해서 민주당 후보가 만약에 단일화 후보가 된다면 당연히 나는 민주당 후보를 위해 쓸 것이다. 당연하죠. 저는 뭐 그런 일이 되면 저는 이재명 대표님하고 저하고 같이 부산 금정구에 가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8번 중에 한 번 그 민주당이 이겼는데 저는 부산 금정구에서 혁신당과 민주당의 단일 후보가 이긴다면 완전히 정말 정권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영광곡성은 경쟁하도록 내버려 두고 전 집중해야 될 곳이 단일화를 해서 이재명 대표와 조국이 금정구에 같이 나타나서 휩쓸고 다니면서 그 단일 후보를 이겨버리면 저는 이 윤석열 정권의 레임덕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레임덕이 아니라 바로 대드덕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빨리 단일화 합시다라는 얘기를 계속 호소드립니다. 레임덕도 레임덕이지만 그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 체제가 흔들릴 텐데. 한동훈 대표가 취임 100일 전에 물러나겠죠. 그러니까요. 네, 저는 부산 금정구에서 민주당과 혁신당 단일 후보가 이겨버리면 그러니까 9번째 선거가 되지 않습니까? 이겨버리고 그 모습을 민주당과 혁신당이 공동 선거운동을 하고 이재명과 조국이 같이 뛰어가지고 이겨버리는 순간 이 정권 끝난다고 봅니다. 저는 그걸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전남은 영광곡성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건 혁신당 후보가 되건 물론 민주당 후보께는 개인적으로는 좀 미안하겠습니다만 누가 되든 그 어느 후보든 윤석열 정권하고 다 윤석열 정권 반대하는 분이에요. 조국혁신당 후보가 전남에서 되게 되면 윤석열 정권에 좋은 일이 생깁니까? 오히려 윤석열 정권이 더 싫어하겠죠. 한동훈 대표 체제가 이렇게 빨리 무너지는 게 괜찮습니까? 나쁠 이유가 그걸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이긴 한데. 저는 나쁠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저는 금정구에서 그 민주혁신 단일 후보가 되면 한동훈 대표는 당연히 물러나야 되고 그 다음 이어지는 게 뭘까 생각해 보게 되면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등에서 8명이 바로 올 거라고 봅니다. 이제 정권의 종말이 보이기 때문에 각종 특검법이 통과될 것이고 그 다음에 김건희 수사로 바로 들어가겠죠. 최근에 명태균 씨 발 공천 개입 의혹이 날로 뭐랄까요 확대 일로 예. 여러 녹취와 함께 있는데 그 사안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명태균 씨가 대통령과도 통화했고 김건희 씨하고도 통화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지 주장하고 않습니까? 있죠. 예. 그 대선 전에 예. 그리고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VIP 그 자리에 초청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뒤로 보게 취임식에서. 되면 예. 이 녹취록을 보게 되면 국민의힘 공천에 관여를 했는데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김건희 씨도 명태균 씨도 국민의힘 공관위원이 아닙니다. 아니죠.
공관위원이 아닌데 공관위 결과 내용을 공식 결정 이전에 알았고 그렇죠. 보고를 받았어요. 예, 그거는 녹취로 확인되는 그 거예요. 확인된 지금. 겁니다. 예, 미리 그- 알았다. 그 점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명태균 씨도 부정을 못 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즉 공당의 조직 바깥에서 공당의 결정 내용이 사전에 보고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또 다른 보도에도 뉴스토마토 오늘 보도에 나왔습니다만은 명태균 씨가 당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겠죠 등등에게 자기 보고서를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뭐 여론조사 보고서를 네. 올려가지고 가까워졌다라고 돼 있던데 저는 더 나올 거라고 보는데 명태균 씨가 그 보고서를 대선 기간에만 올렸을 것인가? 전 이후에도 즉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책임지는 즉 대통령이 되고 난 뒤도 대통령 또는 김건희 씨에게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인데 이 말이 뭐냐? 비선인데 완전히. 비선이죠. 예. 최순실 사태가 왜 일어났느냐? 최순실 씨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데 대통령 연설문 교정한 것 등이 막 나오고 코멘트하고 그게 출발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어디까지 관여했느냐? 대통령 취임식에 VIP석에 앉았던 이 사람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어떤 보고서를 누구에게 올렸느냐? 공천 문제 말고요. 공천 개입은 확인됐기 때문에 만약에 국정 운영 관련해서 이 사람이 올렸고 그것들이 윤석열 또는 김건희 또는 비서실 사람들이 받았다. 또는 만났다. 이게 확인되면 이게 바로 국정농단입니다. 이 점이 이제 언론에서 저희 또 검찰에서도 주목해야 될 포인트고 공천 문제는 공관위 개입의 권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공천 개입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판례가 있는 거죠. 공천 개입하면 안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2년 받았죠. 그걸로. 물론 네. 김건희 씨는 그 사인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와 연결고리가 이철규라였지 않습니까? 그럼 이철규 씨는 공관위원이었겠죠. 공천 개입과 공천 여러 가지 분란에 책임 있는 사람이 법적으로는 이철규 씨지만 이철규 의원이 김건희 씨와 공범 관계로 같이 했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명태균 씨라고 하는 지역의 한 지역 컨설턴트가 공관위가 아직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내용을 미리 알았다. 네. 이거는 통화 녹취에 나왔단 말이죠. 네, 분명하죠. 예, 예.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 지역의 컨설턴트에게 그 정보를 전해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딱 정해져 있죠. 그렇죠. 그 정보를 전해준 사람이 그러면 또 공관위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를 예. 이 꼬리를 타고 들어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범들이 나오는 거죠 지금. 네, 쭉 나오고요. 지금 그 공관위 내부 자료를 준 사람을 확인하고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바로 박근혜 대통령 공천 그 당무 개입으로 가는 거고요. 그와 별도로 오늘 아침에 나왔던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보고서를 네. 이준석, 윤석열 등에게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친분을 쌓았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이제 지금은 여론조사 업체가 아닙니다. P&R도 그 당시 시점이고 지금 관여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정치 컨설턴트로서 일종의 전략을 보고하는 사람인 거죠. 여론조사 자체의 그렇죠. 전문은 아니니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에게 그런 보고서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 후보 시절에 대통령이 되고 나면 비서실을 통해야 됩니다. 최순실은 비서실 관계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서실에서 그런 전략 보고서 보내는 거 만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최순실은 전혀 비서실 바깥에서 그렇죠. 각종 보고서를 올렸잖아요. 비선으로서. 비선으로. 마찬가지라는 예, 말씀이시네요. 예. 명태균은 비서실 직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는 보냈을 것 같다고 추측을 합니다. 뭔가 보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예, 지금. 뭐 그렇죠. 그 김영선 전 의원 관련해서 공천이 안 될 걸 미리 알고 김해로 가라는 걸 미리 기자를 통해서 내라고 하고 네네. 그리고 그거를 대통령 부인한테 보고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그런 녹취가 있잖아요. 자기가 써준 초안을 가지고 기사를 내게 하고 난 뒤에 기사가 나오니까 그 기사를 영부인에게 보내겠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녹취가 있어요. 그럼 지금. 이제 기사만 보냈을 것인가? 저는 이 문제에 김건희 씨 및 윤석열 대통령이 그 내용을 보았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데 저는 김건희 씨 또는 대통령실에서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건희 씨가 억울하면 빨리 본인 텔레그램을 까면 됩니다. 게다가 또 제가 주목한 대목 하나는 이거 여쭤보고 싶은데 이 명태균 씨가 뭐를 주장하냐면 자기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과 통화했다. 김영선 전 의원을 후보로 만드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김영선인데라고 하더라. 그 말을 한 대목이 있죠. 녹취 내용이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분명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말만 했느냐? 지금 확보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이라고 의사표시를 왜 명태균한테 하냐고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나서 그의 결과가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통화하는 내용을 혹은 대통령 부인과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다는 사람이 복수로 있다고 하니까 네네. 그 녹취가 나오면 대통령이 공천 개입에 연루되는 거 당연한 아니에요? 거죠. 당연한 거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예, 대목입니다. 이 역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또 한동훈 대표가 검사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해서 예. 2년형을 받아냈거든요. 그 그때는 논리를 녹취도 없었는데. 지금 그대로 수사를 하게 되면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의 공천 개입 의혹이 나와야 되고 즉 공관위 수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 공관위는 수사 대상입니다. 또 그 당시 선거 시기에 현재 한동훈 대표는 당시 비대위원장으로서 선거 공천을 총괄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수사 대상입니다. 그때 공관위원 중에 누가 있었고 그 보고를 당신이 받았느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씨가 텔레그램 또는 전화로 이 문제 통화했느냐, 압박 가했느냐, 다 수사 대상이에요. 전 이거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고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했던 방식과 절차에 따라 똑같이 하면 모두 수사 대상이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공관위원들 모두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명태균 씨 주장대로 정말로 대통령이 나는 이 사람인데 그러고 나서 그게 바뀌었다. 네네. 그럼 대통령이 공천 개입한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이 또 명태균 씨에게 그런 말을 했다면 그 외에 또 누구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공관위원 누구에게 말을 했겠죠. 공관위원에게 말을 해서 나는 김영선이야란 말을 관철시키도록 했을 거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바뀌었으니까. 그 자체가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면 공천 개입이고 예, 예. 그럼 실정법 위반인 것이고 네네. 예.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수사를 안 할 수가 없고 그 녹취가 나오면 탄핵 사유예요. 당연하죠. 예, 확인되면요. 탄핵 사유 너무 쌓여가고 있는데. 점점 임계점을 향해서 치달려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자, 이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예. 이준석 천하람 새벽 4시에 홍매화 심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원래 언론 명태균 씨는 그 묘목 하나만 사진 공개해서 하나인 줄 알았더니 저희 딴지일보에서 가보니까 묘목이 2개예요. 그래서 혹시 이게 따로따로 그러니까 그날 심은 거 하나하고 다른 분들이 심은 거 하나인가 했더니 그 신장식 의원이 확인해 봤답니다. 예. 천하람 의원한테. 예. 각각 하나씩 심었대요. 사진 나오네요. 각각 하나 심었다는 거예요. 예. 저는 주지스님이 지금 해명은 주지스님이 심고 가라고 했다는데 새벽 4시에 국회의원 후보들한테 홍매화를 묘목을 꼭 심으시오라고 주지스님이 말했다는 게 제가 좀 믿기지가 않거든요. 제가 불교 신자인데 네. 그 불교 신자로서 주지 스님이 저런 홍매화 심으라고 하는 얘기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요. 굳이 홍매화를 또 선택해가지고 그 새벽 4시에 새벽 4시 딱 맞춰가지고 저는 그 시간을 받은 게 아닌가. 몇 시에 이 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어디서 온 겁니다. 몇 시에 시간이 중요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몇 있죠. 시에 어떤 수종을 자시에 뭐를 하라 예, 그랬지. 그렇죠. 예. 그렇게라고 판단하는데 새벽 4시에 그 식목일 행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식목 행사를. 저건 말도 안 돼요. 저는 그 당시는 아주 명태균 씨와 저 두 분이 아주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저 시점에는 매우 가까웠고 저게 홍매화를 심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틀어진 것 같으네요. 국민의힘에서 떠도는 얘기가 있긴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떠도는 얘기 중에 하나는 명태균 씨가 4시에 홍매화를 말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말했다는 얘기가 제 얘기가 아니고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 있다. 이거 왜 그 시간을 택했을까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라고 봅니다.
저거는 진짜 기괴한 행동이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옛날 어른들 그 날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사 갈 때, 결혼할 때, 뭐 할 때 날 받지 않습니까? 저도 식목의 날만이 아니라 시간을 받은 것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예. 자, 이제 보궐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가시기 전에 아마 이 관련해서 한두 번은 더 오시지 않을까 싶은데 보궐선거 끝날 때까지는. 불러주십시오. 예. 예. 일단 후보 두 명이 처음 왔다 갔는데 그 후보 두 분을 위한 발언 짧게 해주시고 오늘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예, 저희 그 영광의 장현 후보, 곡성의 박웅두 후보가 과거 정치 생활 오래 했던 사람입니다. 또 지역에 터잡고 오랫동안 정치 활동 또는 교육 활동, 사회 활동 했던 분들인데 성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당시 지금까지 민주당의 기존 정치 네트워크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분들이고요. 그런데 인지도는 매우 높으시더라고요.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하시고 사회 활동을 하셔서 그 주민들은 다 이름하면 다 알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에 이제 새롭게 들어와 정치를 하시는데 저는 두 가지의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오랫동안 터잡고 지역에서 활동하시다 보니까 지역의 세밀한 어떤 지점에 무엇이 고쳐져야 되는지 를 잘 알고 계시고, 두 번째는 지역 정치 안에서는 좀 주변적 인물이셨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주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아주 청렴한 분이세요. 깔끔한 분이시고 청렴하게 활동해 오셨고 그게 장점인 것 같고, 지역 맞춤형 공약을 가지고 지금 선거가 이런 재보궐선거가 하는 이유가 전직 군수의 잘못 때문인데 그런 앞으로 재보궐선거를 다시 일으키지 않을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새로 불러주시면 더 상세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정청래 의원한테 민주당 얘기는 듣기로 하고 한 번에 모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